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 홀어머니와 둘이 사는 효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효자여도 홀어머니 혼자 계시면 아들이 모시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홀로 외아들을 길러내기가 어려웠지요. 이런 터라 홀어머니의 외아들한테 시집오고 싶은 처자가 쉬이 있겠습니까? 며느리로 온다 한들 그 며느리 시집살이가 녹록지 않았을 거라 여겼습니다. 아들인들 말 다 했지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서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이 효자 아들의 홀어머니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말하자면 장님이라서 늘 곁에서 살펴주고 챙겨주어야 했습니다. 실로 효도 노릇을 아니할 수가 없었죠. 이런 곳에 시집올 처자는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 연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저쩌다가 연분을 만나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살다 보니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본디 못된 것은 아니지만 살다가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는 시어머니 등살에 시집살이가 여간 고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하루 이틀 날이 갈수록 불만도 쌓입니다. 그것이 쌓여 원망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며느리는 주는 밥이나 먹을 일이지 무슨 잔소리라며 원망이 저리 많으냐 하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어머니는 어서 죽었으면 좋겠어. 혼자 있을 때는 스스럼 없이 이렇게 말을 내뱉어 버립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겠습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시어머니도 며느리 하는 행동거지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새 며느리라고 들어온 것이 꼭 여우같이 우리 아들을 나한테서 빼앗아 가버렸어. 내가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기른 자식인데 저것이 독차지를 해. 어디로 나가버리면 좋겠어. 남편을 잃고 홀로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둘이겠습니까? 셋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니 보통 귀하지 않겠습니까? 귀한 아들을 여우 같은 여자한테 빼앗겼다고 생각하면서 미워하기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과 같았습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진다고. 날이 갈수록 어머니와 부인 사이에서 아들은 사실 죽을 맛이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총명하게 자란 아들은 벼슬을 살았습니다. 서울 궁궐에 가서 임금님을 모시는 벼슬을 살고 있었죠. 그러자니 자연히 집을 비우는 때가 많았습니다. 서너 달에야 집을 온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이들 고부를 두고서 서울로 가자니까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죠. 필시 자기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를 굶겨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눈먼 어머니가 그래도 불쌍하였습니다. 자기 부인도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생때 같은 등살에 힘들겠지만 그래도 핏기가 있는 젊은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해도 늙음과 젊음은 비교가 될 수 없는 법이죠. 그래서 몇 날 며칠 국리 끝에 효자 아들은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부인을 불러 말합니다. 여보게, 서울로 벼슬을 살러 가야 하네. 이번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네. 어머니 좀 잘 부탁하네. 내가 사실 듣고 보는 것이 불효자와 같은 소리네만은 어머니께서 편히 세상을 뜨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드디어 알아냈네. 부인은 은근 반기며 말합니다. 아, 그런 것도 공부거리라면 대단하네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효과가 많겠지요. 많다 뿐이야. 백발백중이지. 비결은 간단하다오. 하며 소상히 말해줍니다. 하나는 콩죽을 쏘아주면 3년 안에 돌아가시고 또 달기 낳은 첫 달걀을 100개만 모아다가 먹이면 1년 만에 돌아가신다며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어머니 식성으로 보아서 보통 음식을 드리면 3년이 뭐야. 5년, 7년, 10년도 더 사실 것이야.
그러면서 멍석을 갖다가 깔아드리면 더 빨리 돌아가신다며 마지막 세 번째 비결까지 일러줍니다. 세 가지 비결을 들은 부인은 내심 옳거니 했지만 겉으로 내색할 수 없어 남편을 안심시킵니다. 설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비결을 알았다 하나 자식으로서 어찌 그것을 행하겠어요? 노인네니까 나이 때문에 쉬 돌아가시겠지요 뭐. 그래, 고맙소. 내가 없더라도 위에 세 가지는 드리지 말고 그냥 음식을 드려주게. 염려 마세요. 당신은 별것을 다 알아가지고는 나를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따라할 것 같아요. 저는 알아도 실천은 안 할 것이니 효자 당신은 안심을 하고 서울로 가세요. 말은 이렇게 하여 안심시켰지만 왠지 며느리의 목소리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듣자하니 두 부부 대화는 우습기만 합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빨리 돌아갈 방법을 서로 좋아하더니 다음에는 서로 그 방법을 쓰지 않겠다고 야단이니 도대체 진짜 속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말합니다. 자, 내가 서울 갔다가 올 때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잘 살아 계시도록 하오. 그럼 믿고 갑니다. 부인도 하나라도 잊어버릴세라. 또렷이 잘 기억해둔 걸 읊으며 안심시켜줍니다. 안심하고 가세요. 콩죽, 첫 달걀, 멍석은 절대로 안 해드릴 테니까. 응? 고맙소. 그러면서 효자 아들은 서울에 갔습니다. 한편 이 며느리는 바빠졌습니다. 망설일 필요 뭐 있겠습니까? 지켜보는 이가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즉시 구하러 다닌 것은 다름 아닌 닭이 낳은 첫 달걀이었죠. 오늘은 앞집에서 구해드리고 이튿날은 옆집에서 구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동네를 돌며 그 다음날도 달걀을 구해다 드렸죠. 그렇게 한 달째 되는 날에도 쉬지 않고 구해다 주었습니다. 속마음이야 어찌 되었건 이쯤 되니 이렇게 동네를 돌며 손수 달걀을 구해다 드리는 것도 여간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성이 이뿐이겠습니까? 콩죽도 쑤어 끼니에 내어드렸습니다. 죽을 쑤는 것 또한 여간 공들여야 하는 것인데 그 이튿날도 쑤어 콩죽도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 쑤어주었지요. 그러니라고 다른 걸 생각할 틈 없이 바빴습니다. 콩죽을 쓰다 보니 절대로 어머님께 해드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던 마지막으로 말한 비결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멍석이었지요. 아, 멍석을 잊을 뻔했네. 이리하여서 생각난 대로 당장 멍석을 방바닥에 깔아주었습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 빈대, 잎, 벼룩 같은 물것이 여기저기 득실득실했습니다. 사실 그것들하고 사람들하고 한 데서 먹고 자고 했을 정도였죠. 마누라는 없이 살아도 물것 없이 살 수는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눈먼 시어머니는 항상 가려웠습니다. 가려울 때 어디라도 시원하게 득득 박박 문지르면 살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으니 마냥 벽이나 문지방에 등을 대고 이리저리 문대는 것밖에 달리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둘투둘한 멍석이 있으니까 빈대가 물어댄들 뒹굴면서 비비니 괜한 문턱이나 벽을 찾아 문대지 않아 무척 편안했지요. 그리고 얼마나 시원한지요. 며느리가 날마다 해딱이 낳은 첫 달걀을 구해다 주고 콩죽을 쏘아내어주고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해주니 시어머니는 얼굴에 윤기가 나고 몸에 살이 붙더니 신수가 환해졌지 뭡니까. 동네 사람들은 지아비가 없어도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핀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며 자랑을 하느라 입에 침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뭐라도 내가 도와줄 것이 없느니냐. 상냥하게 말을 합니다. 지난날 너의 고운 성품을 알아보지 못하고 트집이나 잡아 질투하고 미워한 것을 사과한다고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가는 데마다 칭찬일색인데다 그리 미웠던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니 그동안에 쌓였던 원망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효자 아들은 한 달을 채우고도 보름이 지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신수가 환해진 어머니가 반겨주시고 부인 또한 싱글벙글 자신을 맞아주었습니다.
남편을 맞으러 온 부인은 싱글벙글 웃으면서도 눈을 흘리며 말합니다. 꼭 이래야 되었나요? 하고 남편의 옆구리를 꼬집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어떻게 할지 훤히 알고 있기에 쓴 묘책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처음엔 남편한테 걸려들었구나 괘씸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칭찬받으니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서로 아끼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홀로 자신을 키운 눈이 먼 어머니에겐 더 없는 효자 아들이고 시집살이에 서름받으며 고단하게 사는 부인에게는 영리한 남편이었습니다. 효자 아들의 번뜩이는 지혜로 집안이 화목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